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로 커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라는 것은 결국은 법칙이죠. 결국은 어떤 내부적인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커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뭐 내부적으로 어떤 함수식을 만들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익스프레션 있죠? 어떤 수식 관계를 표현하는 부분들은 좀 더 여러분이 고차원적인 공부 내용에 해당됩니다. 좀 더 내공이 쌓이신 다음에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퀘이션 방법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지금에 포함시키기에는 너무 고차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나머지 기능들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공면을 만드시다 보면 이 개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겨울 정도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 놓으시면 뒤에서 좀 더 쉽게 접근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컨스턴스 방식은 상수입니다. 리니어는 변화량이 선형 1차 방정식이라는 얘기고요. 큐브는 비선형 2차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요, 스파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뼈대선을 따라서 뼈대선의 어떤 임의 위치에 따라서 변화량이 리니어 큐브로 가게 됩니다. 이퀘이션은 어떤 수학적인 방정식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한번 살펴봤던 스프링 있죠, 원형 스프링. 그런 식의 어떤 복잡한 로직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이퀘이션을 또 써야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에서 한번 살펴봤죠, 바이로 커브. 이런 것들도 좀 차근히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로 해서는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죠. 제가 링크를 안 달았는데 나중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보면 로커브 있죠. 로컬로 한번 열어보시죠. 미리 만들어진 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다 지우고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제입니다. 뭐죠? X축, Y축, Z축에 해당되는 선을 하나씩 그려놨습니다. 색깔 바꾼 거고요. 그래서 크기는, 길이는 다 100으로 잡아놨습니다. 100, 100, 100짜리입니다. 자, XY 면을 보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커브에서요, 로 커브 하겠습니다. 먼저, 리셋 하죠. 그러면 X 변화량을 결정하는 거, Y 변화량, Z 변화량을 결정하는 것이 각각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쭉쭉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트 시스템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으면 뭐죠? 현재 가지고 있는 좌표계를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이나믹. 굳이 여기서 잡을 필요 없겠죠. 있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저는. 자, 그러니까요, 그냥 이거 굳이 안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XY 평면에 그려진다는 얘기죠. WCS에. 자, 다시 한번요, 로커브 닫겠습니다. 물론 다른 위치를 잡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다이나믹으로 바꾸신 다음에, 그렇죠? 이 점을 옮기고, 그렇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그렇죠? 또 이메일 위치에 갖다 놓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작업하셔도 되겠죠. 그럼 이거 뭐 제가 선을 그려 놓은 이유가 없으니까 다시 리셋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먼저요, 이 x 값을 컨스턴트로 맞추겠습니다. 그럼 한 50 정도로 해보죠. 50이면 어디죠? 여기가 0이죠. x축으로 봐서는 딱 절반이죠. 절반일 때 y의 변화량을 컨스턴트 50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딱 결국은 포인트입니다. 가상의 포인트, 눈에 찍히진 않습니다. 50, x축으로 50, y축으로 50 간 위치, 여기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커브죠. 점을 찍을 목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리니어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0일 때 x의 변화량을 50에서 10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 x의 변화량은 50입니다. 딱 여기죠.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50선상에 y 값이 50에서 100까지니까 여기에 그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탭키 누르신 다음에 하면 되겠죠. z의 변화량은 그냥 컨스턴트 0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에 그려지는 거죠. xy 면에 x 값은 항상 50인데 y 값은 50에서 100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럼 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리니어랑 선형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려봤을 때 Z축으로도 나오고 싶습니다. 그럼 Z축으로 50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Z축 방향으로 50. 마이너스 50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뒤로 와 있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방식도 한번 보죠. 이렇게 평행하게 긋고 싶습니다.
자, x의 변화량은 0부터 어떻게 있죠? 0부터 100까지 가겠습니다. 결국 0부터 100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y의 변화량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컨스턴스 일정하다, 50이다. 그러면 이렇게 z의 변화량은 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지는 겁니다. x축하고 평행하게 y 위로, y축 방향으로 50만큼 위로 옵셋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또 z축 방향을 나오고 싶으면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근데 리니어를 해볼까요? 0부터 100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요 점은 고정되어 있고 이 점이 이쪽으로 쭉 나오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사선 방향으로. 탑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니어의 개념은 직선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요것도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좀 다르게 보죠. 자, 여기서요.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x축, y축 직조 좌표계에서만. 그러면 리니어로 하면 되겠죠. 0부터 100까지의 변화량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0부터 100까지의 변화량. Z값은 뭐라 하면 됩니까? 0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100까지만 가야 되느냐? 아니죠. 200까지 가도 상관없습니다. 더 가파르게 되겠죠. 500까지, 300까지는 더 가파라지는 겁니다. 결국은 x가 100일 때 y 값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30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300이요. 막 이거를 50으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절반만큼은 가겠죠. 절반만큼은. 이게 x가 100일 때 y 값은 50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맨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냥 산수예요, 산수. 이거 수학이라 하기도 그렇고 산수입니다, 산수. 그렇죠? 자, 근데 x는 이제 선형으로 가는데 y의 변화량을 큐브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S라인을 그려가는 겁니다. 서서히 시작해서 서서히 감소하는 2차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곡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이 큐브를 생성하는 수식이 내부적으로 NX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S라인 그릴 수 있습니다. 쉽죠? 예. 얘도 큐브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X 변화량을 여기도 큐브로 한다는 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직선이지 않습니까? 자, X축이 기준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큐브에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르게 보도록 하죠. 얘는 리니어 0부터 100까지 가는데, 요거를요, 어느 한쪽만 요 항목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요쪽에 한번 보죠. 스파인 따라서 리니어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요 항목을 펴놓고요. 자, 퍼센트로 전화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요걸 보시는 거예요. 자, 스파인을 잡아달랍니다. 뼈대. 점 지금 어느 축 따라 흘러가는 거죠? X축 따라서 흘러가는 거죠? 그럼 X축이 스파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찍으세요. 그런 다음에 위치 잡는 겁니다. 자, X축상의 임의 위치 꼭 찍으세요. 자, 30% 되는 지점에서의 값은 저는 30으로 하겠습니다. 포인트 1은 됐죠? 뭐 표시도 안되고 에러도 뜨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 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지점은요, 저는 50% 되는 지점인데 이 값을 50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변화량이 직선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리니어. 이게 직선이지 않습니까? 리니어, 직선. 하나 더 찍어볼까요? 여기서 자, 80% 된 지점에서는 변화량 값을 저는 70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요, 끝점 엔더 포인트 찍고요, 100에서의 지점은 20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꺾이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걸 만약 S라인식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고 싶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럴 때 쓰는 게 cubic along spine 되겠습니다. 그럼 S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S라인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죠, 이거? 예, 리니어입니다. 그렇죠? 스프라인 되겠죠? 스프라인이든 큐브.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단일선, 수식으로 만들어지는 커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걸 만약에 Z축 방향으로 또 조정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건 좀 닫을까요? Z축 방향으로 해서 큐빅으로 해볼까요? 0부터 100 이렇게 하면 이 Z축 방향으로도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죠. 입체적으로 흘러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X축 따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갔다가 더 부드럽게 나오죠. 그렇죠? 예. 하여튼 다양한 커브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컨선수로 하면 0으로 하면 다시 XY 평면에 붙게 되겠죠. 탑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 얘기였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캔슬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요. 이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X값은 그냥 리니어로 하겠습니다. 하는데요. 그 전에 요 Y에 보시면 바이로 커브라고 있습니다. 요걸 작성하시려면 선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기준선하고 실제 변이량을 나타내는 선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하나 미리 그리셔야 됩니다. XY 평면 잡고 들어오겠습니다. 리셋 XY 평면 잡고요. 될 수 있으면 자 스플라인을 한번 그려볼까요? 저는 이 축상에서부터 X가 지금 0부터 100까지지 않습니까? 될 수 있는 100을 벗어나지 않게끔 그리시기 바랍니다. 100을 벗어나면 나중에 축소가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메일 위치 찍고요. 찍고 찍었습니다. 이렇게 벗어나게 찍었어요. 오케이. 피니시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로 커브 하겠습니다. 이거 직선을 걸시든 스플라인을 걸시든 어떤 커브를 걸시든 상관없습니다. 리니어로 하죠. 0부터 100까지 변이량을 가지는데 y 값은요 바이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 커브는 얘가 되는 겁니다. 기준선은 x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익스프레션이 존재하지 않는다. 두 커브 사이에는 익스프레션이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로 커브 디렉션이 문제인가요? 디렉션 문제 같진 않은데 그렇죠? Z값을 안 잡았으니까 제가 그렇죠? 컨스턴스 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제 100, 이 끝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축소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예측이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작업하지는 마시고요. 정확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스케치를 더블 클릭 수정하겠습니다. 이 끝점 있죠? 이 끝점하고 이 X의 끝점하고 이렇게 일치는 좀 그렇고요. 가끔씩 왜 이렇게 저게 안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직 구속이 안 뜨는지. 자, 그러면 라인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끝점이랑 이 점이랑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라인이 아니죠 참. 홈에 있는 이 라인입니다. 지금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다이렉트 스케치 안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네, 요거를 수직으로 맞추시고요. 이거를 보조선으로 병렬해 버리겠습니다. 피니시. 자, 이렇게 해야지만이 정확하게 로 커브가 만들어질 겁니다. 로 커브 하시고요. 리셋 하시고요. X의 변화량은 리니어 0부터 100까지 변화량을 가지고요. Y의 변화량은 바이로 로 커브는 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선은 X축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컨스턴스 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플라이 보시면 여기에 커브가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똑같은 위치에. 그렇죠? 자, 이런 식의 개념을 접근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쉽죠? 어려운가요? 예. 컨스턴스 만약에 50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얘는 못 나오네요. 이 로커브가 현재 위치에서만 되는 거니까요. 아, 이게 안 되는군요. 그렇죠? 자, 컨스턴스 0으로 잡아야겠습니다. XY 평면에 지금 존재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로커브까지 마지막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이런 선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헬릭스 만들 때 있죠. 활용하시면 되겠죠. 리셋 하시고요. 방향 있죠. 지금 방향이 CSYS 방향이 지금 어떻습니까? Z축 방향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앵글을 요거 있죠. 클릭하셔가지고 90도 저쪽이니까 마이너스 90도 해볼까요?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90도 180도이죠. 다시 한번 90도 이렇게 와야겠죠. 그러면 X의 변화는 지름 여기가 어떻습니까? 병렬이 되겠죠? 이거 반지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이로 커브 하신 다음에 이 커브를 한번 찍어 보시죠. 이 찍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미리 정의된 게 그냥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상당히 예쁜 커브가 만들어졌죠. 그럼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스케치에서 제가 이 포인트만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그리고 빠져나온다 그러면 바로바로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홈에서요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병렬되는 게 보이시죠? 아니 다이렉트 스케치 환경이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 들어왔다 그러면 자 그만 반말했나요? 죄송합니다. 자 다이렉트 스케치 환경에서는 얘를 바꾼 다음에 그렇죠? 바꾼 다음에 여기 보면 어디 있나요? 이게 바로바로 안 되는군요. 그렇죠? 이벨리에이트
업데이트 모델을 하면 되는데 업데이트 모델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어버리지 않는군요. 밑에 부분이요. 전 될 줄 알았는데 자 커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시죠? 자 만약 이걸 가지고 회전체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커브는 이쪽이 되겠죠. 이거는 잠시 하이드 해 놓을까요? 커브 이 커브가 되겠습니다. 방향선 위로 가죠. 벡터는 이쪽이 되겠죠. 이렇게요. 서비시트 바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스케치 들어왔어요. 그거 보이죠? 얘를 움직이면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업데이트 모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요 업데이트 모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케치에 빠져나올 필요 없이. 근데 이거는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 바로 좋죠. 만약에 제가 만약 다이렉트 스케치 환경이 아니고 태스크 스케치 태스크 인바이러먼트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죠? 그럼 이것도 안 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이렉트 스케치가 또 편할 때는 편하죠. 이런 3D 작업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작업할 수 있으니까요. 자, 조금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커브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서페이스에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필렛을 하시다 뭘 하시던 이런 특히 블렌드 처리하시다 보면 이 로커브 상당히 많이 봅니다. 로커브 맨날 나오는 커브예요. 똑같은 커브. 그렇죠? 하나 더 추가되어 있네요. 멀티 트랜지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이 꼭 여러가지 상황에 맞게끔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